저는 올해로 62입니다. 평생을 서울 변두리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세탁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자였죠. 사장님, 이 양복 좀 맡기려고요. 평범한 손님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20년 전 제가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할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였거든요. 좋은 양복이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더니 그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는군요. 이런 시골 세탁소에서 이걸 알아보는 분이 있을 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골 세탁소라.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러웠어요. 사흘 뒤 양복을 찾으러 온 그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사장님, 혹시 김진호 팀장님 아니신가요? 제 옛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 이름을 버렸거든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분이라는 걸요. 남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이력서가 나왔죠. 제 필체로 쓰인 20년 전 그 남자의 이력서였습니다. 제가 박민수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박민수. 그 이름을 듣자 모든 기억이 쏟아졌어요. 20년 전 저는 대기업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를 심사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 중에 박민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방대 출신, 토익 점수도 낮고 스펙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는 떨고 있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저는 꼭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절박함?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였어요. 박민수 씨,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회사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임원이 반대했지만 제 권한으로 그를 합격시켰죠. 김 팀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런 애를 왜? 상무가 소리쳤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을 스펙으로만 판단하면 진짜 인재를 놓칩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신념이었죠. 한 달 뒤 회사에 거대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상무와 전무가 짜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죠. 그들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진호 팀장이 돈을 받고 무자격자를 뽑았습니다. 박민수를 합격시킨 게 증거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비리 인사팀장이 됐죠. 팀장님은 왜 저를 뽑으셨어요? 박민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 애 잘못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요. 결국 저는 해고됐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았죠.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은 세탁소를 차리고 김진호라는 이름도 버렸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박민수가 나타난 겁니다. 팀장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왜 이제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당시 상무와 전무의 비리,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모든 증거가 있었죠. 어떻게 이걸? 팀장님이 절 믿어주셨잖아요. 저도 팀장님을 믿었습니다. 박민수는 지금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됐더군요. 2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올라갔어요. 팀장님을 망친 놈들에게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팀장님이 왜 절 뽑았는지를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팀장님은 제 가능성을 봐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봐주던 걸요. 그래서 20년을, 네, 이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놈들은 끝났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일주일 뒤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전직 임원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들은 구속됐고 회사는 저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진호 전 팀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현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공허했어요. 박민수가 세탁소로 다시 왔습니다. 팀장님, 회사로 돌아오시죠. 명예도 회복됐고 자리도 준비됐습니다. 민수야. 네? 난 이미 김진호가 아니야. 세탁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다리미, 오래된 재봉틀, 그리고 단골 손님들 옷가지들이 보였죠. 여기가 내 자리야.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하지만 팀장님, 너도 내 자리로 돌아가. 좋은 부사장이 되고. 박민수가 울먹였습니다. 팀장님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했지. 하지만 너를 뽑은 건 후회 안 해. 정말이었어요. 그 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요. 팀장님이 절 믿어주셨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며 살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박민수가 떠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뉴스 봤어요. 이제 서울로 갈 수 있겠네요. 아니, 여기 있을래. 왜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빨래 보따리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여기도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그럼요, 할머니 옷 깨끗이 다려드려야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평범함 속에도 특별함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박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신입사원 면접을 봤습니다. 스펙은 별로였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애가 있더군요. 합격시켰습니다. 팀장님처럼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였어요. 원한이 아닌 신뢰로, 미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긴 거죠. 다음 날 아침 세탁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진호 세탁소. 2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이제 떳떳하게 김진호로 살 수 있으니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죠.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며 양복을 맡겼어요. 첫 직장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청년의 모습에서 20년 전 박민수가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는 당신의 가능성을 볼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제가 봤듯이 누군가도 날 봐줬으니까요.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세탁소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죠. 그래, 이게 제 일입니다. 옷을 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구겨진 마음도 펴주는 거요. 박민수가 저를 20년 동안 기억했듯이 저도 그를 믿었듯이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박민수를 뽑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부자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장님, 다림질 잘하시네요.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20년 경력인데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박민수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팀장님, 그 신입사원이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잘 키워볼게요. 팀장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죠. 나보다 나를 믿어준 사람. 그게 바로 박민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 합니다. 세탁소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겠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만남이 또 다른 20년을 만들어갈 거라고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